네, 안녕하세요. 네,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차 타고 편하게 왔네요, 오늘. 음 지금 제가 잇몸 관련해서 사실 항상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잇몸 재생하는 내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 어 더불어서 요새 제가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를 저는 썼던 지가 10 년이 넘었거든요. 한 12-13년 됐는데, 이 엠도게인이라는 이 약재가 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쪼금 환자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안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약이 너무 만능 약처럼 알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좋은 약이고, 또 제가 하루에도 한 2-3 명씩 쓰는, 한 달에 제가 엠도게인이라는 이 약재를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5-60개 정도 써요. 엄청 많이 쓰죠. 실제로 환자분들 잇몸에 조금이라도 더 재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이 약을 써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치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치과에 가서 치과를 갔더니 이를 빼야 된다고 들은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치아를 살려 볼 수 있는 좋은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잇몸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엠도겐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얼마큼 좋아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3년 4 개월 전에 오셨던 40세 남자분인데, 요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치과 가시면 제가 환자분들께 엑스레이 보는 방법들을 최대한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충 뭐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현재 잇몸 상태가 어떤지를 엑스레이를 보시고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고, 이를 빼자고 했을 때 '아 정말 이를 빼도 되는구나.'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 간단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요렇게 저 화살표에 보이는 이 부분이 머리예요, 치아 머리. 그리고 요 밑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집을 지어도 밭이 좋아야죠. 이제 딱 그 기둥이 세우기 전에 단단하게 우리가 토지가 단단해야지 아파트가 잘 들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잇몸뼈가 튼튼하게 쫙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서 있는 치아들이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임플란트 딱 심었죠. 여기 기둥이거든요. 요 위에 요렇게 하얀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 회색 색깔 부분. 요 부분이 잇몸뼈예요. 잇몸뼈가 임플란트 기둥을 잡고 있으니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는 잇몸뼈가 요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치아를 잘 잡아 주겠죠. 자, 그런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뼈가 요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녹은 거예요. 요렇게 까맣게. 까맣게 녹다 보니까 이 부분이 뼈가 녹으니까 이 치아 같은 경우는 2 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치아는 점수로 따지면 이미 60 점이 된 거죠. 이렇게 녹은 부분에 엠도게인과 잇몸 재생 치료를 통해서 요렇게 잇몸뼈를 만들어 주는 술식이 바로 잇몸 재생 술식이다. 그래서 녹은 잇몸뼈를 재생시켜서 쪼끔 더 여러분의 잇몸을 튼튼하게, 약간 흔들리는 치아는 좀 더 잡힐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엠도게인 그리고 잇몸 재생술이라는 치료예요.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게 '아 내 뼈가 이 부분 녹아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치과를 가실 때 '아 내 치아가 현재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내 치아가 왜 빼야 되는구나. 왜 어떻게 하면은 더 살려서 쓸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돼야지 발치를 할 때도 수긍을 하고 발치를 하는 거예요. 치과 갔더니 무조건 빼자 빼자 한다고 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살려 쓸 수 있을까를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하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분들이 있어요. '아 잇몸이 내려앉았네. 이러다가 이가 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여기다가 엠도게인을 발라서 치아를 잇몸을 재생을 시키는 거죠, 잇몸 이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잇몸도 좀 재생시키고. 근데 이렇게 재생시키는데 엠도게인이라는 재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엠도게인이라는 이 재료는 아주 오래된 재료예요. 88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갔던 89년도부터 생산이 들어갔고, 이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막 형성되고 있는 치아의 뿌리에 뭔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재생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가 치아가 생길 때 그 치아의 뿌리에 뭔가 재생되는 엄청난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조직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의 치아에다가 발라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엠도게인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엠도게인은 사람한테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된 어린 돼지의 치아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 있는 단백질을 추출한 거다. 그 추출한 아멜로제닌이라는, 대부분의 성분은 아멜로제닌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치아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는 치아에다가 발라서 우리가 이제 돼지의 이 유전자가 잘 보존된 이 아멜로제닌의 성분을 사람한테 적용하면 치아 주변에 있는 뼈나 치주인대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잇몸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잇몸 조직의 부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치아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PT는 제가 예전에 치과 원장님들하고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쉬운 내용 위주로, 제가 일반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내용 위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엠도게인 적용을 하는 경우는 잇몸뼈가 녹았을 때, 잇몸 뿌리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즉 치주염이나 잇몸이 내려앉았을 때 이걸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할 건데, 질문이 조금 초반에 많아가지고 질문 조금 받고 좀 해드릴게요. 질문 지금 제가 몇 개 좀 받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 인생의 랑님께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없다를 가르는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간단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치과를 갔어요. 혹은 어쨌든 뭐 내가 치아를 씹는데 하고 너무 아파서 못 씹을 정도로 아프다면 근데 충치가 없어요. 만약에 씹을 때 아픈데 충치가 있다, 그럼 충치 치료해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는데, 씹을 때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치아에 충치는 없고 잇몸만 안 좋다. 그런 경우는 살릴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이건 확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손을 흔들어 봐요. 근데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막 왔다 갔다. 너무 이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엠도게인이나 잇몸 재생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못 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잇몸 하방 너무 깊이 충치가 생긴 경우도 치아를 못 살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과 가서 판단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엘씨님께서 엠도게인, 치아 재생에 도움을 주는 엠도게인이 비용이 비싼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엠도게인 비용은 제가 들여오는 비용은 개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이제 잇몸 재생에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3에서 4만 원 정도로 엠도게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루님께서 모든 치과에서 엠도게인 치료를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병원에서 안 한다면은 뭐 엠도게인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요새 제 느낌상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더 많이 제가 이 엠도게인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고, 김영사님께서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오히려 더 잇몸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잇몸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인데,
스케일링하고 나서 잇몸이 더 내려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스케일링을 했더니 이 사이 구멍도 나고, 그리고 이도 더 시리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불편한 느낌도 들고 피도 더 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케일링을 자주 안 받기 때문에 많이 쌓인 치석이 제거되면서 그 사이 구멍이 넓게 보이는 거지, 스케일링을 자주 하고 양치를 잘하면 애초에 치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잇몸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양치도 잘 하고 하셔야 여러분들의 잇몸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더 자주 하시고 양치도 잘 하셔야지 되고,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맨날 구멍이 더 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만큼 양치가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잇몸 치료할 때는 이제 긁어내야 돼요. 염증이나 치석이나 세균들을 긁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잇몸이 붓고 아파요. 약을 먹고 괜찮아지니까 내 잇몸은 건강해졌겠지. 그리고 인사도 리가탄을 먹었더니 조금 불편한 게 감소됐네. 그럼 내 잇몸은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잇몸은 왜 붓느냐? 치아 내부에, 잇몸 내부에 치태, 치석, 염증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잇몸을 붓게 만듭니다. 거기서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잇몸들이 막 부어요. 그럼 부으면서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점점 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치석, 치태가 제거가 안 됐는데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그 세균만 없앤다고 그 치료가 되진 않겠죠. 궁극적인 치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스케일러나 수기구를 이용해서 치아를 빡빡 잘 긁어내야 됩니다. 그 빡빡 긁어낼 때 너무 세게 긁으면 안 되고 살살 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치과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빡빡 긁어내는 건 치과 원장님들이 직접 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거쳐야, 물리적인 치석 제거를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잇몸병이 좋아집니다. 자, 이거는 잇몸 치료 과정, 재생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좀 징그럽긴 한데요. 빡빡 긁어내고 여기 약을 바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아가 깨끗해졌죠? 약을 바르고 여기다 엠도게인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해주게, 뼈 이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봉합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깨끗하게 치석 치태를 없애야지 좋아지는 거지, 약만 드신다고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부은 분들은 이 내부에 깨끗하게 청소를, 이게 치석이에요. 이 까만 치석이 잇몸 하방에 있으니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뼈가 녹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엠도게인을 바르고 기다리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자,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잇몸, 이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이렇게 녹았을 때 청소를 제대로 하고 엠도게인을 발라주면 잇몸뼈가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제가 조금 징그럽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염증이 심한 걸 한번 보고 나서 살짝 절개를 합니다. 마취하면 안 아픕니다. 전혀 아픈 거 없고 하고도 안 아파요. 잇몸을 살짝 열어주고요. 저 내부에다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엠도게인 넣는 겁니다. 엠도게인 넣어서 기다렸다가 봉합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재생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이거 영상을 보고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 나는 이거 엠도게인 치료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픈 거 없어요. 마취하면 전혀 안 아프고, 치료하고 나서도 이 잇몸 재생 치료를 받고 나서 아파서 원장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10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예요. 제 느낌상 아예 없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렇게 뼈가 녹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차고요. 뒤쪽도 뼈가 녹은 경우에 뼈가 재생이 될 수 있다. 이 뒤쪽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자, 아까 제가 엑스레이 보는 거 말씀드렸죠. 뼈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 살짝 녹으면 빡빡 치석을 잘 끄어내고 여기 약을 발라서 잘 봉합해주면 뼈가 이렇게 찹니다. 잇몸뼈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심하게 뼈가 녹은 경우는 재생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게 아니라 치과 원장님들이 결정하실 거고, 엠도게인을 무조건 바른다고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엠도게인이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원장님들이 보고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뼈가 심하게 녹아서 치아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는 엠도게인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맨 뒤에 치아 뒤쪽에 사랑니를 빼고 나서 이쪽 뒤쪽 뼈가 녹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제대로 청소를 해주고 나면 뼈가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잇몸 재생을 여러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잇몸뼈가 뭔가 치아 주변으로 이 양상이 있죠. 이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살짝 녹은 경우에 잇몸뼈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질문을. 지니님께서 엠도게인은 사후 관리는 특별히 필요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나이대 상관없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엠도게인은요, 엠도게인 바른다고 모든 잇몸이 재생되면 우리 임플란트는 나오지도 않았겠죠. 엠도게인을 바르고 나서 당연히 양치도 잘 하시고 치간 칫솔도 잘 쓰고 그 부분에 음식물이 다시 안 끼게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재생 치료만 받는다고 모든 이가 잘 살아나고 뼈가 재생되면 임플란트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후 관리가 엠도게인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욘디 양치질이라고 검색을 유튜브에다가 비욘디 양치질 검색하시면 아마 제 영상이나 다른 원장님들이 양치 관련된 거 하신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바스법이라고 해서 잇몸 재생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치료 양치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숙지를 하시는 게 잇몸 재생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잇몸에서 피가 나서 너무 걱정입니다.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데 더 이를 잘 닦아주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다는 뜻은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현재 내 잇몸에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황인 거고, 염증이 생겨 있다는 상황은 현재 지금 이 순간도 내 잇몸뼈가 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 분들은 빨리 치과를 가야 되고요. 이럴 때 약 먹고 인사돌 먹고 이가탄 먹고 혹은 상생제 소염제를 먹어서 가라앉히는 거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다. 치과를 빨리 가셔서 치료받고 그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게 정답이다. 잇몸 피가 나면은 무조건 빨리 가셔야 돼요. 안 불편해도 가야 됩니다. 노을님께서 앞니가 흔들리면서 잇몸 안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일단 이가 흔들리는 상황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이가 흔들린다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린 정도면 사실 예후가 안 좋은 치아예요. 이제 아주 오래 쓰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너무 많이 부으면 잇몸 주변이 부으면서 볼록하게 염증이나 농이 나오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 상황은 안 좋은 신호죠. 지금 현재도 잇몸뼈가 녹고 있다. 그래서 빨리 치과 가서 치료 받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치료받고 엠도게인을 바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노을님의 치아가 거기 해당되는지는 지금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엠도게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희님께서 재생되는데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영상 보니까 아플까봐 겁나죠. 재생이 되는 거는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잇몸 재생 치료하고 나서 원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생 치료했어요. 갑자기 2개월 뒤에 2개월이 아니야 2주 뒤에 원장님 뼈 재생된 거 보여주세요. 재생됐나요? 왜 치료하고 나니까 조금 더 시리고 약간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치료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재생 치료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재생 치료를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양치를 엄청 잘하고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뼈가 드라마틱하게 재생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꽤 드라마틱하게 재생되는 분들의 전후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잇몸뼈는 한번 녹으면은 재생이 힘들기 때문에 재생 치료를 저한테 받는 것보다 양치 방법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다. 안 아픕니다. 근데 마취하면 전혀 안 아파요. 네, 다음 영상 한번 제가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잇몸 재생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잇몸이 안 좋으니까 이가 흔들거리는 분들 있죠. 자, 내가 잇몸이 안 좋으니까 이가 흔들려. 그러니까 나는 잇몸 양치도 잘하고 하는데 치아가 살 솟구치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재생 치료를 별개로 그냥 내 잇몸이 솟구치면서 그 치아가 먼저 닿는 경우 있어요. 그럼 치아가 솟구치면서 그 치아가 먼저 닿겠죠. 솟구치니까. 그러면 힘을 받아서 더 빨리 나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교합성 외상이라 하는데,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 이 치아, 이거 맨 뒤에 치아가 잇몸이 안 좋아서 솟구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치주인대라는 이 부분이 넓어져 있는데, 먼저 닿으니까 힘을 많이 받아서 더 빨리 나빠지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엔도게인도 중요하지만 치아 높이를 맞춰서 힘을 적당히 고루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재생치료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치주인대라는 이 까만 부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뒤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힘을 분배해주는 것조차 너무 필수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 대구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뼈가 녹은 게 뼈가 차서 지금은 2년 넘게 잘 쓰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앞니가 보면은 이게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자, 내 앞니가 갑자기 밑으로 솟구치는 것 같고 뻗어져고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가 솟구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먼저 받다 보니까 이가 더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잇몸 치료만 하고 높이만 맞춰줬는데도 이렇게 잇몸이 단단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잇몸은 정말 다양한 루트로 나빠집니다. 다양한 루트로 나빠져요. 이가 양치를 잘 못하니까 피가 나고 부으면서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가 흔들리고, 이가 흔들리다 보니까 솟구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아서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발치까지 가는 거죠. 질문도 좀 바꿔 해드릴게요. 배정아님께서 치실했을 때 피가 나는 경우에도 잇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는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치실을 했어요. 근데 내가 피가 많이 나. 근데 너무 치실을 세게 하거나 잘못하면 잇몸에 상처 나면서 피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제대로 하는 게 첫 번째고, 치실을 3일, 4일, 5일 하는데 피가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치실할 때마다 어떤 특정 부위에서 피가 자주 난다면 그 부분이 잇몸이 부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치실이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비욘드 치실 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영상이 있을 거라 그거 꼭 참고하시고, 제가 옛날에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시고 치실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꼬기님께서 치간 칫솔을 쓸 때 계속 피가 난다. 근데 치간치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피가 나도 계속 해야 된다.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잇몸이 괜찮나 봐요. 근데 그럼 너무 세게 해서 피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피가 나는데 치과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 다른 치과를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치주과 전문의가 계신데 한번 가서 잇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피가 나도 계속 해야 될까? 이러고 물어보셨는데, 피가 계속 나는데 일단 하는 건 중요하죠. 치간 칫솔을. 피가 너무 계속 나면은 치과 가서 한번 꼭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 군데를 가보세요. 왜냐면 치과 원장님들도 사람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저보다 잘하는 원장님이 계실 거고 또 저보다 못하는 원장님이 계실 거고, 다 원장님들마다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원장님이 적어도 경험이 10년 이상은 된 병원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얼굴만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50대 정도 되는 원장님들도 한번 진단 받아보는 게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는 40대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치과를 가보시고, 그다음에 엔도게인이 잇몸뼈를 만드는 원리가 뭔가요? 성장, 촉진, 뼈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나? 이거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엔도게인이라는 재료는요, 아기 돼지의 그 치아에서 이가 생성될 때 나오는 그 단백질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치아에 발라봤더니 뼈가 재생되는 거예요. 성장 촉진을 하는 그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를 치아 뿌리나 잇몸에 발라주면은 그 부분에
뼈 생성이나 잇몸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한 2에서 4주간 방출이 되면서 그냥 안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뼈 생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는 만능약은 아니지만 조금 더 촉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PPT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아까 이분도 자 보세요. 뼈가 여러분들 이제 엑스레이 보실 때 이 하얀 부분이 뼈거든요. 이게 뼈. 요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쑥 내려갔죠. 이렇게 쑥 내려갔죠. 자, 이렇게 쑥 내려갔다는 거는 저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쑥 내려갔죠. 이렇게 쑥 이렇게. 내 잇몸이 원래는 이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갔구나.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쑥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울 수 있으면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엑스레이를 보시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한 번 더 제가 그려볼게요. 자, 어떤 원리로 펜이 되는 거냐면 요 점선이 원래 20살 때 잇몸 20살 이제 건강한 잇몸이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이분의 잇몸은 요렇게 녹아내린 거죠. 요렇게 녹아내렸죠. 이 녹아내린 부분을 재생 치료를 통해서 위로 조금 끌어올리는 게 재생 치료다. 그래서 이분은 재생 치료를 받기 전 사진이고요. 이렇게 다 녹아 있죠. 여기 치석이랑 염증 덩어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요거를 치료를 잘 해서 없애주면 한 6개월 지나면 잇몸뼈가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녹았던 잇몸이 이렇게 차는 거죠. 다만 이렇게 찰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환자분이 양치를 기가 막히게 또 열심히 잘 해주고 그렇게 두 가지가 부합을 돼야 엠도게인 재생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딴 데서 다 발치하자고 해서 또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죠. 그다음 이 치아가 엄청 많이 흔들렸으면 제가 재생 치료를 하자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많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녹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신경실도 같이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았던 뼈를 조금 재생을 시켰죠. 마찬가지 이렇게 녹은 뼈를 조금 재생을 시켰죠. 치료가 모든 분께 반응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골 결손 형태라든지 환자분의 양치 습관이라든지 또 치아의 움직이는 정도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되는 거지 모든 치아가 재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PPT는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받고 이제 PPT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신경치료를 3개월 다녔는데 별 효과가 없다. 엠도게인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기간 얼마나 받아야 되냐. 근데 신경치료와 엠도게인 치료는 완전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뭐 별개의 문제라서 아무튼 근데 엠도게인을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오셔서 치료하시면 끝이에요. 한번 치료하시고 2주 뒤에 씨발만 빼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튼 신경치료 엠도게인은 아예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지님 엠도게인은 주 치주과 전문의만 하시는 일일까? 아니요. 여러분 신경치료는 우리 보존과 전문의들이 더 잘하고 엠도게인 잇몸 재생은 치주과 전문의들이 더 상대적으로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뭐 전문의가 아니라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다면 전문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엠도게인 잇몸 재생 치료는 치주과 전문의가 대학병원에서 수련하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주과 전문의가 잘할 확률은 높죠. 모든 진료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렇게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어떤 원장님들 더 특별히 잘한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원장님들만의 스킬이 다 다르고 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잘할 확률은 높죠. 사랑니를 구강외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조금 더 잘 뽑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애시님께서 엠도게인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엠도게인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약입니다. 알려진 부작용이 없어요. 좋고 좋은 약이고 크림파스타님께서 돼지한테서 단백질 추출하는 거면 돼지 장기식 자 이거는 장기식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돼지에 있는 단백질 추출해서 바르잖아요. 그 단백질은 4주 정도 안에 다 날아가서 없어져요. 그리고 4주 동안 잇몸 재생에 도움을 주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요. 부작용도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알러지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약이다.
통증도 없고 그냥 발라만 주면 되는 거니까 통증도 없는데 너무너무너무 혜택은 많은 그래서 부작용이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엠도게인이라는 치료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돼지의 단백질 추출해서 바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뭔가 이 아직 안 써본 재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거는 20년 넘게 썼던 재료고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써서 나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DH 김님께서 어금니 이계부 병소는 몇 살에 호발하나요? 엄청 전문적으로 적어주셨네요. 이계부 병소가 뭐냐면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금니 뿌리 사이에 뼈가 녹은 거예요. 자, 이거는 몇 살에 호발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이계부 병소라는 이제 이 어금니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보통 그래도 한 50대는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엠도게인을 해도 어려운 부위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신 그 DH 김님은 되게 치과적 지식이 좀 있으신데 이런 이계부 병소에는 재생이 좀 힘들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지금 질문해 주셨거든요. 질문 PPT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계부 병소가 뭐냐면 이 치아에 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뼈가 원래는 이렇게 차 있어요. 20살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 녹다 보면 이렇게 뼈가 녹아내리면서 요 뿌리 사이에 뼈가 녹는 경우를 이계부 병소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염증이나 세균이 잘 갇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 뿌리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뿌리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치료를 잘하고 저 부분을 관리 잘할 수 있게 배운다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녹았어요. 여기도 재생 치료를 했더니 뼈가 좀 찼어요.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분도 뼈가 녹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은 이계부 병소는 이렇게 뼈 재생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이 부분 넘어가고 뭐 이계부 병소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잇몸 이식. 내 치아 뿌리가 너무 녹아내렸어요, 원장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장님 나 이거 잇몸 녹아내렸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징그러운 부분 제가 없앨 테니까 잠깐만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됐어요. 자, 이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은 이제 잇몸이 얇다 보니까 퇴축이 된 거죠. 그래서 절개를 조금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열어줍니다. 조금 징그러워서 제가 좀 넘길게요. 이렇게 수술을 어쨌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녹아내렸던 잇몸이 이렇게 차는 거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녹아내린 잇몸 부위를 이렇게 잇몸 이식을 통해서 재생을 해주는데, 근데 이 술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다고 무슨 다 녹은 뼈가 재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잇몸 두께를 보강해주고 재생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지. 그리고 심미적으로 조금 더 이뻐지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분도 40대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드러난 분들이 있어요. 속상해하시죠. 이거 원장님이가 곧 빠지지 않나. 이런 분들은 잇몸 재생 치료, 재생 치료 중에서 잇몸 진제바 그래프트라는 잇몸 이식을 통해서 엠도게인을 때 발라주는 거예요. 물론 엠도게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엠도게인을 바르면 조금 더 재발률이 낮은 것 같아요. 재생 접착률도 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녹은 잇몸을 이렇게 재생을 좀 시켜주는 거죠. 라인에 맞춰주면서 재생을 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을 레진으로 이렇게 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근데 잇몸이 잘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잇몸이 두꺼워서 안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잇몸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잇몸이 잘 내려간다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얇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엠도게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양성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그러면은 저 부분 잇몸 살짝 내부를 보면은 저렇게 뼈가 녹아 있습니다. 저기다가 긁어내고 엠도게인 재생약을 발라주면은 뼈가 재생이 되는 원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딱 그냥 저렇게 원리가 되는 거죠. 저렇게
발라주면 재생이 된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잇몸이 부어요. 그럼 농이 차니까 저 부분에 잇몸뼈가 현재 녹아 있는 상황이죠. 저 부분에다가 엠도게인도 바르고 잇몸 치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잇몸을 덮어주게 되면은 잇몸이 저 부분이 뼈가 좀 재생이 되는구나.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거는 아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자, 부었어요, 잇몸이. 나 저 부분 뼈가 녹은 것 같다 하고 들었어요. 이를 빼기 전에 마지막으로 잇몸을 열어서 저기다 재생약을 발라주고 잇몸을 덮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잇몸이 재생이 돼요. 근데 너무 말기로 간치하면 못 살린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치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셔서 재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엠도게인 잇몸 재생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질문 좀 받고 마무리 좀 해볼 겁니다. 마은님께서 엠도게인 치료를 하면은 임플란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 시간을 버는, 자. 질문이 좀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잇몸이 많이 녹았어요. 지금 현재 뼈가 남은 게 얼마 없어. 자, 거기, 예를 들어 30점인 치아가 있어요. 자, 30점인 치아에 엠도게인을 바른다? 그 몇 점이 되냐? 정말 치료가 잘 돼도 50점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은 뼈가 30점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엠도게인을 바른다고 그 녹은 뼈가 갑자기 막 100점이 돼서 흔들리는 게 멈추고 여러분들이 치아를 평생 쓸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는 잇몸 재생할 때 발라준 약이고 예를 들어서 한 7, 80점 되는 좀 약간 잇몸뼈가 녹은 부분들은 재생 치료를 해서 80점, 90점 만들어서 평생 쓸 수도 있겠죠. 완전히 피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를. 근데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막 이미 언젠 우리 사람은 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뺄치아를 재생치료를 한다고 해서 막 뭐 평생 쓰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현재 현재 치아 상태가 중요하다. 경희정님께서 고혈압 환자인데 임플란트 해도 괜찮냐? 자, 고혈압 자체가 임플란트에 문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데 아스피린을 먹거나 뭐 혈전제,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경우는 그거를 좀 이제 피가 많이 날 수 있으니 끊고 할지 말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고혈압 자체가 임플란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김영사님께서 초콜릿을 좋아하다 보니 이가 충치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럴 수 있죠. 초콜릿 좋아하면은. 그래서 자, 일단 달달한 걸 먹어야 돼요. 먹긴 먹어요. 먹는 건 괜찮아요.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나서 초콜릿 남은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안 되겠죠. 입을 잘 헹궈 주시고 물로 잘 헹궈 주시고 양치를 바로 하시면 돼요. 우리 영상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 밥 먹고 바로 하시는 분들 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영상에 클릭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제가 딱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떤 음식을 먹든 바로 물로 헹구시고 양치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콜라 먹고 30분 있다 양치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콜라나 식초나 어떤 산성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이 산성 성분이 양치할 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30분 동안 초콜릿이 여러분들이 치아에 남아서 이를 썩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먹고 최대한 빨리 입을 헹구시고 양치를 하시면 돼요. 일부러 30분을 기다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원장님마다 의견이 좀 다양할 수 있지만 먹고 나서 물로 헹구시고 양치하시면 돼요. 너무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먹고 30분 동안 양치 안 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양치를 안 해서 해를 가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걱정되시면 먹고 나서 껌을 좀 씹고 나서 양치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다음 여름나기 중님께서 어머니가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는 경우 뭘 조심하면 되냐면요. 자, 당뇨 자체가 임플란트나 뭐 치과 진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아무래도 조금 잇몸이나 어떤 몸의 치유가 좀 느릴 수 있겠죠.
자, 치유가 느리다고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대신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당 조절을 잘 해서 조금 더 치유가 잘 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 수치가 우리 당화 혈색소라고 있어요. 뭐 이제 당뇨 환자분들 아실 텐데 뭐 6.5, 7.0, 7.5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막 7.5, 8 이상이 되는 좀 당뇨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당 조절을 잘 하고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시는 게 감염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을 좀 낮춰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나서 치과 진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 자체가 막 치과 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계탐구님께서 치주염이 멈춘 상태인지 진행 중인 상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몰라요. 자, 치주염이 조금 있는데, 자,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고, 현재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일시적으로 치주염이 휴지기에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과를 주기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양치를 할 때 피가 가끔 난다? 아, 그럼 현재 치주염이 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분들은 아, 네, 현재 이 몸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고 정확한 진단은 치과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포트님께서 제 치아 상태는 같은데 엑스레이 보고 치과마다 말이 다르다. 저런 경우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베이포트님의 치아를 제가 보진 않았고, 근데 만약에 제 생각 그래요. 한 치과에서는 이가 괜찮다고 하고 다른 치과에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했다면 일단은 치료해야 된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조금 나빠서 어떤 원장님들이 그냥 지켜보자 하는 원장님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치아가 28개나 되잖아요. 저도 진짜 꼼꼼하게 본다고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가끔씩은 한두 개씩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원장님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를 한 두 곳, 세 곳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두 곳, 세 곳에서 들었다면 그거는 치료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를 여러 군데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 5월의 푸른님께서 엠도게인도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건 없고요. 잇몸 퇴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하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내가 현재 잇몸병이 없으면 엠도게인 안 하셔도 돼요. 엠도게인을 멀쩡한 치아에 바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다. 그리고 잇몸 퇴축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바르는 게 아니라 잇몸병이 얼만큼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엠도게인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쿠님께서 최근에 무절개 임플란트를 받았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티슈 펀치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꽤 용어를 많이 아시는데, 근데, 사실은, 자,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절개를 안 하고 하는 게 낫냐, 절개를 하는 게 낫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무절개를 가끔 하거든요. 환자분이 너무 불편함을 싫어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하는데, 아무리 CT가 좋아도요, 사실 잇몸을 열었을 때 내부 상태가 정확하게 100%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임플란트를 이미 엄청 많이, 제가 지금 16년 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10,000개 넘게 심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잇몸을 열어서 하는 게 결국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잇몸뼈가 너무너무 단단하고 너무너무 잘 아물었고 정말 깨끗하게 잘 잇몸뼈와 잇몸이 잘 이렇게 잘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절개를 너무 강조하고 너무 무절개 많이 하는 병원은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이런저런 설명들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치아를 조금 더 살려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잇몸 재생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실 거고, 그런 분들은 치과를 한 곳만 가지 말고 두 곳, 세 곳 가셔라.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를 살려보고 싶다면 대학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원장님들은 정말 교수님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 딱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도 교수님들이 더 똑똑하시니까. 세 번째는 내 치아가 너무 흔들리고 너무 말기로 간 치아는 못 살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치료를 받으시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 살려드리지만 이 엔도겐을 바른다고 못 살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진 받고 살릴 수 있을 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치과 검진을 6개월에 한 번, 빠르면 4개월에 한 번씩 가셔서 검진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설명을 좀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